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갱수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첫 번째 무주택자의 방향과 지금 규제로 꽁꽁 묶여있는 이 DSR까지 이제 규제가 들어왔어요. LTV와 DSR과 DTI 아주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전셋값이 엄청나게 폭등하였습니다. 최근에 6월부터 종부세와 재산세가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DSR 규제까지 들어오고 또 최근에는 갭 투자의 규제까지 들어온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셋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다. 그럼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아마도 점점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주택자 DSR 완화 없다. 아예 이제 완화가 없다고 했어요. 자, 원래는 무주택자들, 그 다음에 청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집을 살 수 있게끔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엄청난 완화와 혜택을 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나온 보도 자료로 따지면 DSR 완화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LTV 90% 소득 적게 되면 그림의 떡이다. 아니 소득이 많아도 규제를 하고 소득이 적어도 규제를 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자, 송영길 LTV 90% 완화 의지 거듭 밝혔으나 DSR 40%는 그대로 적용시켜버린다. 자, 규제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규제를 시켜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집을 살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집을 못 사는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LTV 잡았어요. 15억 초과 대출 안 나오죠. 9억 초과 20% 나오죠. 지금 투기 지역 관련해서 그 다음에 9억 이하는 40%만 대출이 됩니다. 자, 근데 LTV 잡았어요. DSR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DTI 잡았죠? 왜냐면은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못 받게 해놨어요. 이중고, 삼중고로 인해서 집을 살 수가 없는 기회가 계속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계속 사는 수요가 높아지는 거죠. 기회가 계속 날아가다 보니까 막차 타고 영끌로 사고 이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높아지면은 집값이 오르겠죠. 예, 당연합니다. 집값이 올라 LTV 풀어줘도 소득 낮으면 살 수 있는 집 찾기 어렵다. 아니 중위 가격이 서울에 제가 KB 기준으로 11억입니다. 중위 가격이요. LTV를 풀어주면은 집값이 또 급등하고요. 왜냐면은 규제로 인해서 꾹꾹 눌러왔던 집값이 규제를 풀면 한 번에 터진다. 이 규제 속에서 또 집값이 오르는데 규제를 풀게 되면은 아예 집값으로 수직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90%까지 완화하더라도 소득기준 규제대출이죠. 이거는 신용대출도 그렇고 내 소득도 그렇고 전세대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통하는 40% 규제는 예외 없이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태라 지금 경기도, 인천,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지방에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크게 감소해서 지금 통합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LTV 90%까지 완화하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에 대해 실제로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 애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을 건들면 안 됐던 것이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이 시장경제를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서 어거지로 시세를 늘리고 줄이고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겁니다. 자, 애덤 스미스가 말을 했죠. 북부론 저서를 보면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조종된다. 가만히 냅두면은 알아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시장이 자유롭게 공유가 된다. 근데 하지만 정부가 개입함에 있어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반대로 작용한다. 정말 크게 느꼈을 겁니다. 대출 규제 완화 의지가 강한 만큼 LTV 90%가 완화가 실현된다. 자, 정말 좋죠. 자, 왜 좋냐? 자, 무주택자가 좋은 겁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자, 수요가 높아진다니까요. 자, 90% 해주세요. 자, 무주택자들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나게 폭발할 것입니다. 수요가. 계속 사들일 거예요. 지금 현재 무주택자 비율이 제가 알기로 4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 비율이 56% 정도 됩니다.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주택과 무주택자 비율이 점점 주택자 비율로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90%를 완화시켜서 무주택자의 대출을 끌어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가 되겠죠. DSR 규제가 무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의 기조대로 우리는 규제를 할 테니까 알아서 집 사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역시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준다. 아니,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뭐 규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아니, 버는 만큼 대출해주고 그에 따른 신용도 대출해주면 아니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나마 현재 상태에서는 형평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투기적 과열지구 주담대에는 LTV 40% 적용되죠.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만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땐 10% 가산해서 50%까지 허용해준다. 6억 원에서 50%면은 3억 필요하죠. 3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거의 우리 나이 때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죠. 서울 아파트 약 83.5%가 규제 대상이다. 왜? 중위가격이 11억이니까. 경기도 아파트는 33.4%. 근데 이 33.4%도 전부예요. 왜냐면은 광주, 뭐 인천, 그 다음에 뭐 여주, 뭐 안성, 뭐 이런 지역들은 지금 비규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33.4%는 거의 다 전부란 뜻입니다. 수용성이 있었죠. 그쵸? 수원, 성남, 용인 해가지고 엄청나게 처음에 급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DSR 설명한 것과 똑같고요. 자, 임대사업자, 임대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사업자 내시고 이번에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아주 그냥 범죄자 취급을 하고 혈안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들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왜? 어차피 아파트 오르는 값이 세금 내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그래서 평균 세 채를 갖고 있다.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90%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 전셋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100주 연속 전셋값 오름세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 자, 감소가 된다고 뉴스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 올라가는데 소폭 상승했다. 그러니까 꺾였어도 오름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100주 연속입니다. 100주. 1년에 52주잖아요. 자, 1년에 52주인데 100주면요. 거의 2년째 지금 전셋값이 항상 올라가 있던 겁니다. 갭투자 아파트가 상승해야 된다. 올라갈 거라는 전망을 갖고 분석하고 공부한 사람들만 투자를 하는데요. 전셋값이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뜻은 전셋값을 밑에서 올리면서 매매값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전셋값이 견인 역할을 해주고요. 그에 따라서 매매가는 동반 상승을 할 것입니다. 아, 서울 아파트 전세난의 서민들만 고통받는다. 정부 정책 나올 때마다 전세가가 상승했습니다. 25개의 규제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4억 3,009만 원으로 2019년에 출발을 했어요. 자, 특목고 자사고 폐지, 지금 대치동, 한남, 압구정 이런 곳들은 학군이 굉장하죠. 이때 당시만 해도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가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1219 대체 15억 이상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왔었고요. 또 올라갔습니다.
자, 4억 4,7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 대상 지역을 곳곳으로 확대하게 되죠. 수원을 투기가열지구로 만들고요. 밑에 화성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만들고요. 그 밖에 읍, 면, 리를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들을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을 했어요. 자, 6.17 대책 나왔고요. 상승했습니다. 7.10 대책 나와도 상승을 했고요. 8.4 공급 대책으로 80만 호를 대책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에 수직 상승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섰습니다. 전세값 평균 중위가격이요. 지금 현재 2021년 4월 기준으로 6억 400만 원, 즉 최저점인 3억 9천에서 6억 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억 1,500만 원이 중위값이 상승했다. 불과 몇 년 동안 2년 만에.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전세보증금별 비중 변화다. 자, 6억 원 이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왜? 중위값이 당연히 늘어가고 있으니까. 2억이나 상승했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서울 강남구에서 전세를 사는 직장인 김모 씨, 45세네요. 자, 요즘 잠을 설친다. 2019년 서울 성동구 집을 내고, 아유, 참. 홀딩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 14억짜리 전세를 얻어 강남으로 왔다. 무리였지만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 등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자녀 교육을 위해 결단했다. 당시만 해도 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받았던 집주인은 내년 만기를 앞두고 벌써 실거주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뜻을 비췄다. 김 씨는 인근 전세 시세는 20억 원이 넘었고 대부분 월세 매물만 있다며 전세 매매 너무 몰라서 심지어 이때만 해도요. 자, 전세 매물을 다 걷어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암만 찾아봐도 나한테 맞는 전세값은 없었던 시절이었죠. 자, 매매가 너무 올라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갈 곳을 찾기 쉽지 않다. 자, 강남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요가 그럼 어디로 가느냐? 강북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서울 그 한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는 다 동시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가고요. 서울 외곽 지역 그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4호선 라인, 그 다음에 과천 라인 서초구로 통하는, 그 다음에 신분당선 라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두 번째로 선택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경기도 과천이고요. 경기도 과천에서 판교, 위례, 성남, 광교, 용인 요쪽 지역으로 점점 내려오다가요. 결국에 사는 선택지는 수원, 용인, 성남이 됩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정부 정책 실패가 매매 가격 상승을 부르고 저금리로 오르고 있던 전세 가격에 불을 질렀다.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조금 상승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약 2%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벌써 연속 9일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의 흐름이 2019년보다 지금 현재 2021년 4월 기준으로 2억 1,500이 상승했고 꾸준히 올라서 약 40% 이상이 올라버렸다. 월세 비중 늘었고요. 전세 매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유럽을 찾아봐도 미국을 찾아봐도 전세 제도보다는 다 월세나 이제 매매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 전세 제도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폐지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면 전세값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상승. 그럼 앞으로 이제 전세 살던 사람들은 아마도 월세로 들어가서 보증금을 높게 잡고 월세 가격을 최대한 낮게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 아니면은 실거주를 택하는 무주택자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5월달이 지나고 나서 6월 기준으로 DSR은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7월부터는 아파트 값이 중위값이 점점 많이 상승을 한다.
앞으로 수도권에서도 진입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15일 남았습니다. 이 안에 빨리 계약을 하셔가지고요. 집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자의 방향과 규제로 꽁꽁 묶인 게 역시 변함없이 정책 기조로 밀어붙이고 있었고요. 이상 부동산 뉴스 여기까지고요. 항상 봐도 암울하고요. 항상 봐도 슬픕니다. 자,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집, 큰 재화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